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있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방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존재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비명조차 지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면마비, 우리가 흔히 가위눌림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단순히 무서운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 죽음의 공포까지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수면마비가 정말로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수면마비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수면마비 중에 실제로 통증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면마비 중 실제 통증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고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뇌가 깨어 있는데 몸은 마비된 상태에서 통증까지 느낀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한 익명의 사용자가 공유한 경험을 보면 오른팔에서 실제로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인데요. 침대 밑에서 손들이 올라와서 통증이 나는 부위를 꽉 움켜쥐는 환각을 봤다는 겁니다. 경련 같기도 하고 멍이 든 것 같기도 하고 화상을 입은 것 같기도 한 복합적인 통증이었대요. 너무 무섭고 아파서 평소처럼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깨어난 후 팔을 확인했지만 멍도 없고 상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팔을 오래 깔고 자서 생긴 통증이었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보통 팔을 깔고 잔다고 해서 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생기진 않잖아요. 또 다른 사례는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면마비를 여러 번 겪었는데 처음엔 무서웠지만 나중엔 이게 뭔지 알게 되면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통증이 동반된 거죠. 누군가가 등을, 정확히는 척추를 파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대요. 이미 뼈까지 도달한 것 같은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파고들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수면마비를 여러 번 겪었지만 이렇게 극심한 통증을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수면마비 중에 통증을 느끼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했고 자각몽에서도 통증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100%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수면마비가 실제로 우리 몸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말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수면마비를 겪었는데 이전 경험들과는 뭔가 달랐대요. 그림자 인간이 방에 나타나서 다가오더니 그녀의 옷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을 정도로 조였다는데 정말 미친 건 깨어난 후에도 갈비뼈 통증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아팠다고 하더군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여전히 통증이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 수면마비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면 이건 뉴스에 대서특필됐을 거예요. 물론 수면마비 자체가 흔한 현상은 아니라서 의사들이 크게 난리치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순전히 정신적인 현상이 실제 육체에 해를 끼친다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처럼 여러 번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결국 수면마비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실 매일 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렇다면 물리적 손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극도로 무서운 경험을 하거나 그 경험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완전히 마비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수면마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네,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댓글창 열어서 화난 댓글 달기 전에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수면마비가 치명적일 수 있긴 한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럼 수면마비가 여러분을 죽인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한 10억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에 산다면 좀 걱정해야겠지만요. 아니, 한국에서도 최근 지진이 늘어나고 있으니 완전히 무시할 순 없겠네요. 농담은 접어두고 진지하게 말하면 수면마비 그 자체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음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사실 수면마비는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 거치면 자각몽으로 전환할 수 있거든요. 자각몽이 뭐냐고요? 꿈을 꾸면서도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꿈속에서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단계들을 모른다면 무서운 경험을 하거나 최소한 침대에 마비된 채로 갇혀있는 불편함을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수면마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긴장을 푸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생각을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눈앞에 새하얀 캔버스를 상상하세요.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흰 공간 같은 거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꿈의 장면을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해변이든 공원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환경이든 만들 수 있어요. 핵심은 좋은 상상력을 가지는 건데 이건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장면을 만들고 모든 감각을 동원하세요. 이 과정은 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만든 장면 속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제대로만 하면 침대에 마비된 상태에서 완전한 자각몽 속에 서 있는 상태로 전환될 겁니다. 자각몽은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티브 모드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죠. 이건 아마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가장 멋진 기술일 겁니다. 여기서 잠깐 수면마비라는 현상 자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수면마비는 사실 잠들 때나 깰 때 일시적으로 근육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20초에서 몇 분까지 지속될 수 있고 일반 인구의 약 8%가 경험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면마비와 관련된 흔한 감각과 감정들이 있는데요. 주변 환경은 인식하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것, 가슴에 물리적인 무게와 압박감을 느끼는 것, 숨쉬기 어렵거나 질식하는 느낌, 환각이나 존재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압도적인 공포감이나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듣거나 침입자나 악령, 귀신을 보거나 심지어 지금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해요. 흥미로운 건 수면마비를 겪는 사람에게 실제 물리적 위험은 없지만 스스로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죠. 수면마비는 악몽이나 야경증과는 다릅니다. 뇌는 깨어있지만 몸은 여전히 수면 상태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수면마비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게 10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종과 문화권에서 나타나죠. 실제로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이 수면마비를 이용해서 초자연적 사건이나 존재들을 설명해 왔습니다. 마법이나 귀신, 외계인 납치 같은 것들 말이죠.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귀신에 눌렸다고 표현해 왔잖아요. 수면마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인면시 수면마비와 각성시 수면마비죠. 이 용어들은 수면마비가 발생하는 시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인면시는 잠들기 직전에 발생하는 거고 각성시는 깨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수면마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려면 렘 수면이 뭔지 알아야 해요. 수면 중에 뇌는 5가지 다른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5단계인 렘 수면이죠. 렘 수면 주기는 전체 수면의 약 25%를 차지하고 밤새 여러 번 반복됩니다. 렘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 꿈을 꾸고 몸의 에너지가 충전되기 때문입니다. 렘 수면 중에는 척수와 운동 뉴런의 신호가 전달되어 움직임을 차단하고 팔다리 근육을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이건 일종의 보호 조치입니다. 꿈을 꾸면서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제 렘 수면이 수면마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수면마비는 렘 수면을 제어하는 스위치에 오류가 생겨서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렘 수면은 렘온과 렘오프 두 단계 사이를 전환하는 스위치처럼 작동하는데 이 메커니즘이 렘 수면으로의 부드러운 전환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렘 스위치는 각성 수면 스위치와 반대로 작동합니다. 보통은 렘온이 수면 상태와 동시에 발생하는데 수면마비가 발생하면
각성 수면 스위치의 각성 쪽을 제어하는 뉴런과 렘 스위치의 렘오프 쪽을 제어하는 뉴런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렘온 뉴런이 몸이 어느 정도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근육 움직임을 막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수면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렘 수면 중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공포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렘 수면 내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렘 수면 중에 활성화되고 공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수면마비 중에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수면마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수면마비를 경험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862명의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유전적 요인이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수면마비의 원인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연구자들은 유전자가 수면마비 발생의 53%를 설명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다면 수면마비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수면마비는 기면증이라는 수면 장애의 흔한 증상인데, 기면증은 과도하고 통제 불가능한 주간 졸음이 특징이죠. 또 등을 대고 자면 수면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더 잘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수면마비와 연관이 있어요. 우울한 기분과 불안에 대한 자가보고 측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수면마비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더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양극성 장애도 수면마비와 연관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전이나 수면장애, 정신건강 문제 같은 여러 요인들이 수면마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정 위험 요인들을 피하거나 치료하는 것 외에 수면마비를 피하는 데 효과가 있는 다른 치료법이 있을까요? 수면마비를 치료하는 보편적인 치료법은 없지만 예방과 관리 전략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략들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경험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예요. 일부 연구자들은 기저에 있는 수면 관련 장애나 정신질환을 치료하면 수면마비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 같은 일부 약물이 렘 수면을 억제하는 특성 때문에 수면마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수면마비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 전략으로는 최적의 수면 위생을 유지하는 것, 자기 전에 알코올과 카페인을 피하는 것, 그리고 밤에 하는 루틴에 이완 연습을 포함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수면마비를 경험하는 건 엄청나게 무서울 수 있지만 즉각적인 위험이나 건강상의 위험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성별이나 나이, 인종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카페인인데, 일반적으로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수면마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다행인 소식이죠. 뇌 활동을 측정해서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려고 시도한 연구들도 몇 개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1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인위적으로 수면마비를 유도하려고 했어요. 참가자들을 재우고 논렘 수면 기간이 끝날 때 깨운 다음 짧은 주의력 과제를 하게 했습니다. 이 과제 후에 다시 잠들게 했는데, 수면 단계가 꽤 규칙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수면 주기를 렘 수면 단계에서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자들은 6번의 수면마비 사건을 유도할 수 있었고, 그중 5번은 괴로운 환각을 동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나중에 움직일 수 없었다고 보고했고, 이는 근육 무긴장증을 나타내는 평평한 근전도로 확인됐어요. 수면마비 중에 뇌파 활동은 매우 독특했고 두 단계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전형적인 렘 수면 활동뿐만 아니라 렘 수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편안하지만 깨어있는 상태와 관련된 명확한 알파 활동도 관찰됐죠. 이는 참가자들이 깨어있으면서 동시에 렘 수면 상태에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관찰은 두 참가자에게서 이루어졌는데, 알파 활동의 발생이 빠른 안구 운동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 관찰을 참가자들이 환각 중에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최근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했는데, 이 연구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서 5번의 수면마비 사건 중 뇌파 관련 활동을 설명했습니다. 이 수면마비 사건들은 강제로 유도된 게 아니라
기면증과 수면 무호흡증 같은 수면 관련 문제가 있는 환자들의 장기 기록 중에 포착된 자발적인 사건들이었죠. 그들의 뇌파 분석은 이전 연구에서 발견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와 렘 수면 상태의 중간쯤 되는 평균 신호를 관찰한 겁니다. 두 연구의 결과는 약간 다르지만 둘 다 수면마비가 렘 수면과 각성 사이의 중간 상태를 반영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흥미롭게도 유사성과 발견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연구는 수면마비를 꿈 상태로 설명했는데 이는 첫 번째 연구가 환각으로 설명한 것과 대조적이죠. 이 결과들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한데 두 연구를 합쳐서 우리는 총 11번의 수면마비 사건에 대한 전기생리학적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일화적 증거는 사람들이 가진 경험의 엄청난 범위를 보여주거든요. 따라서 두 연구 모두 약간 다른 유형의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사건들은 꿈 상태와 더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건들은 환각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죠. 확실한 건 인지된 마비가 실제라는 것, 그리고 뇌가 각성과 렘 수면 사이 어딘가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봐도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사람들은 수면마비 중에 진을 본다고 하는데 이 전설은 기본적으로 악마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귀신이나 악령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것들을 보고, 브라질 사람들은 여자를 본다고 하더군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악마, 귀신, 그림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늙은 여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다양한 괴물들을 봅니다.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귀신에 눌렸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를 초자연적 현상으로 설명해왔죠. 재미있는 건 문화가 달라도 비전들이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을 대고 누우면 수면마비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외계인에게 납치됐다고 주장할 때 보통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면마비를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은 없지만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수면 부족 상태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다양한 수면 장애를 겪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등을 대고 자지 마세요.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유지하고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만약 수면마비 상태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눈을 뜨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진심으로. 볼 가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청각 환각도 들을 수 있다는 걸 거의 잊을 뻔했네요.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존재들이 인간이 아닌 언어로 말하는 걸 듣거나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보고했습니다. 속삭임, 윙윙거림, 심지어 으르렁거리는 소리도요.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건 거의 매일 밤 수면마비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들 중 일부는 이에 익숙해졌어요. 너무 자주 일어나서 매우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 거죠. 멋진 경험이긴 한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면마비는 무섭고 혼란스러운 경험일 수 있지만 즉각적인 위험이나 건강상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만 다룬다면 자각몽이라는 놀라운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언제든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